다시 해보면요. 연립이라는 건 말이죠. 이거예요. 그럼 교점의 x좌표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연립 방정식의 해가 x, y 순서상인 거 아시죠? 그때 뭐예요? x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다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보다 쉬워요. 결국엔 뭐야? 저 2차 함수 그래프랑 저 직선을 연립하래요. 연립을 할 거래. 이거랑 연립을 할 거래요. 자, 이 연립방법 뭐 쓸 거예요? 소거법을 쓸 거야? 아니면 가간법을 쓸 거야? 아니면 대입법을 쓸 거야? 딱 봐도 각이 나오잖아요. 뭐 해야 돼요? 대입법이죠? 넣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x 플러스 5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 되죠, 식이.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의 x좌표를 구하는 중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뭘 구하래? 이거야? 그럼 결국 저기서 말하는 x좌표 하면 뭐예요? 여기에 근의 합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x값이 저기서 말하는 x좌표예요. 왜? 연립방정식의 해 x값이 이건 좌표라며. 그러니까 이거의 값이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얘예요. 그럼 이거 넘겨. 자, 친구들.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상. 답이에요. 짠. 여기서 말하는 두근이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두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점의 x 좌표인데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개 나오겠죠. 근이 2개면은 x 좌표가 2개였겠죠. 해석을 이해했습니까? 이 해석은 꼭 적어놔야 돼. 노트에다 적어두셔야 돼. 이거는 이게 지금 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관계의 핵심이에요. 핵심 포인트. 자, 그럼 봐봐. 아까 그 해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교점이 2개야.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2개야. x 좌표가 2개야. 그러면은 이게 인체네요. 교점이 2개야. 해가 2개야. x좌표가 2개야. 그럼 얘는 x값이 2개야. 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연립을 합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랑 y는 x 플러스 1을 연립할 거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가간법이었고 중2 때 하나가 대입법이었는데 대입법을 쓴 거예요. y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습니다. 대입법 쓴 거예요. 넘겨서 정리해요. 이거죠? 그럼 이 친구가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몇 개라고요? 2개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게 근이 2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서로 다른.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차이점이 있다면 저기서 말하는 두 점이라는 건 얘들아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잖아. 얘들아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건 이때 x값 이때 x값 모두 실수야. 그냥 좌표에 점이 찍혔다는 얘기는 실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실근이었다라는 거는 해석해야 한다. 맞아요? 실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실근이 2개래. 그럼 d가 0보다 크겠지. 라고 푸는 거예요. 한 변씩 d가 0보다 커야만 실근 2개를 갖는 거니까. 컴비나 k 빼기 1의 제곱 빼기 4ac 이게 0보다 커요. 끝.
2차 부등식이네. 왜 K가 안 주겠네 얘. K제곱이 안 주네. 2차 부등식을 주아 2차 부등식 안 배웠죠? 기억 안 나요? 잠깐만 근데 주아는 거 사실 우리 배웠잖아. 얘들아 우리는 배웠잖아. 서현이는 기억은 나 뭐였는지 대충은 뭔가 봤던 기억은 있죠.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해 잘 안 됐지만 어쨌든 뭔가 있죠. 이 부분 하고 나서 들으면 훨 나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걸 소개하는 건 좀 이상한데. 일단 해봐. 이거. 일단 여러분이 풀 수 있는 형태인지 좀 볼게요. 아니 이게 전형적인 2차 분식인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이거 너무 전형적인 2차 분식에서 안 되겠다. 야. 이건 틀렸어도 괜찮아요. 그럼 설명을 해줄게요. 가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거 K를 X처럼 생각해. K X라고 생각하세요. K를. 그리고 이거 2차식이잖아. 그럼 우리가 방정식을 보고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보고 연립 방정식을 떠올리기를 일단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보고 우리는 그래프를 떠올릴 거란 얘기예요. 얘를 y는 k 빼기 1, k 빼기 5가 있는데 이 친구의 y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k에 1 넣으면 0 되고 5 넣으면 0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1,0을 지나고 5,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이 남은 거예요. 얘가 y는 k 빼기 1, k 빼기 5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일단 60% 왔어. 여기서 이거예요. y 값이 뭐보다 큰 거? 0보다 큰 거. 그럼 봐봐요. x축은 y는 0이죠. x축보다 위로 올라가면 y가 0보다 크죠. x축보다 내려오면 y가 0보다 작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0보다 큰 영역이죠. 그럼 거기를 색칠하는 거야. 여기를 그 하이라이트 펜으로 슥슥슥슥 그것도 생각해봐요. 이거는 안 될 건데 일단 해봐.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한 거야. 그럼 이 영역에 있는 그래프를 읽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 영역에 있는 그래프는 누구야? 너지. 등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빵뽕 빵뽕. 이때 이 색칠한 친구에 뭘 읽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 관한 식이야? K죠. 그럼 K의 범위 읽는 거야. 자, 일로 오세요. 얘들아, 일로 와봐. K는 얼마야? 1. 자, 그럼 이거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죠. 그러면은 이 영역은 K가 1보다 작아요. 이거고요. 자, 여기 얼마예요? K가 얼마야? 5죠. 그럼 이것보다 얘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색칠한 게. 오른쪽이죠? 그럼 얘는 K가 5보다 커요. 근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또는 짠! 이렇게 푸는 걸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봤던 기억이 있죠? 그거예요. 주환이 처음 봐요? 봤던 거 있어요? 그럼 다 했던 거 같은데? 공통수학을? 그럼 뭐. 이해했습니까? 이게 y가 0보다 큰 영역에 얘를 만족하는 친구의 범위를 구한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1번. 자, 이제 책으로 가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출발. 2차 함수 저놈이랑 저놈이
교점이 있는데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2래요. 그때 a, b 구해보고. 자, 이거를 자 얘들아 여기 있는 모든 개념들은 그래프와 그림화로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해봐봐요. y는 다 연결돼야 돼 나중에는. 이거 아볼이야 이볼이야? 아볼이죠. 자, 이 친구 오른쪽 위로 가요? 왼쪽 위로 가요? 아, 모두요. 오른쪽 위로 가요? 오른쪽 아래로 가요? 오른쪽? 위. 이렇게 가는 거예요. y는 2x 플러스 b예요. 이때 만나는 점의 교점이죠. 이게 교점이에요. 만나는 점이 교점입니다. 이때 이 x좌표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요 x좌표가 얼마고? 2였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저 얘기예요. 그러면 자 교점의 x좌표를 구했다? 그럼 뭐라고요? 연립 방정식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방정식의 해에 x 값이 마이너스 1하고 2였어요. 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은 뭐 하라고요? 연립을 해요. 연립을 하면 돼야. 별거 아니야. 연립을 어떻게 한다고? 얘 지금 y는 이러고 있으니까 대입법을 쓰겠다. 요거잖아요? 그럼 넘겨요. 정리를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동류한 계산입니다. a 빼기 2x 3 빼기 b는 0이거든요. 짜란! 이거의 해가 뭐였다? 이거의 x값이 얼마였다?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1하고 2였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물론 요걸 집어넣어가지고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x값을 다 알죠? 그럼 이걸 두근으로 봅시다. 그럼 두근의 합은요? 두근의 합 얼마예요? 더하면? 1이죠. 1은 마이너스 2분의 a a분의 b. 그러니까 a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a 나올 거예요. 이거 풀면 두근의 곱 갈게요. 두근의 곱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는 a분의 c니까 b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끝. 근각에서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게 근이니까 얘들아 근이니까 집어넣어가지고 a, b에 관한 식 하나 나오고 이 집어넣어서 a, b에 관한 식 나와서 두 개 연립해서 a, b 구해도 돼요. 근데 이것도 있다. 근데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 그림입니다. 저 문장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릴 때까지 이걸 많이 연습해봐야 돼요.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데 교점이 x는 마이너스 1, x는 2였어. 그 이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x값이 마이너스 1에 2였어. 연립을 해요.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1에 2였어. 이걸 이제 뭐 근각에서도 다루던 진짜 근으로 집어넣던 그건 여러분의 선택. 콜. 오늘 계속 이거만 할 거예요. 오늘 계속 이거만 하는 거야. 오늘 계속 이거만 하는 거야. 계속 이거만 하는 거야. 계속 이거만 해. 보여주는 거지. 개념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46번으로 하겠습니다. 지웁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 하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둘이 뭐 한대요? 접한다. 접한다. 얘들아 접한다라는 거는 뭐로 해석할 거냐면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러면은 x 좌표가 몇 개다? 한 개다. 그리고 뭐예요?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에 x 값이 몇 개였다? 한 개였다. 만족하는 게 only one이라는 얘기는 우리 뭐라 그래요? 얘를
중근을 갖는다. 우리 해석을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빠르게 머릿속에 접해? 중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뭘 생략했지? 연립 방정식이 중근. 이해했음? 이 순서로 쭉 머리로 오는 거야. 머릿속에서 접해? 교점이 한 개? 일치도 한 개? 연립 방정식가 하나밖에 없어? 중근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할 거예요? 연립해요. 넘겨요. 그럼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 더하기 1은 0이잖아요. 맞나요? 자, 이제 이게 중분을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그럼 뭐 할 거예요? 파멸시 t가 0이요 뻗치. 맞나요? 그럼 파멸시 쓰세요.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 a c는 0. 그러면은 이것도 전개하지 마. k 플러스 1의 제곱이 4래요. 그러면 k 플러스 1은 얘들아 제곱해서 하려는 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게? 4에 제곱해서 4 되는 수를 뭐라 그래? 용어가 있어. 제곱하여 4 되는 수. 그렇지. 그럼 4의 제곱근은 누구랑 누구 있어요? 뿔만이. 그렇지. 그래서 얘가 뿔만 2예요. 그래서 K는 얼마? 1이거나 K는 마삼이거나. 짠. 근데 양수 K를 구하래요? 넣어요. 제곱해서 4는 4의 제곱. 용어로 가는 거예요. 용어로. 우리 중3 때 배웠던 그 제곱근이 다시 나오는 거지. 정리해요. 주아씨 풀었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돼요. 차근차근히 하면 돼. 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철주한테 차근차근히 해도 돼 해서 무엇을 찍을 거야? 그때 마음이 엄청 급했거든. 그거 맞지. 마음 급하는 거 맞지. 얘가 반대야. 조급하지 않아서 놓은 게 아니야. 조급해서 놓은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조급하지 않아서 놀 이유가 없지. 오늘 이해 안 돼도 내일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얘가 맞겠냐? 근데 이거 당장 이해해야 되는데 난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생각하니까 나 던졌겠지. 아이 때려쳐 씨 이렇게 되지. 야 조급하지 않아도 돼. 결국에는 있잖아 얘들아.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하고 그냥 점수 받아. 그리고 그거 맞춰서 더 받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하고 그럼 돼. 쫄지 마세요. 내가 겁을 주는 건 저거지.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 거지. 이게 막 인간이 막 절대 할 수 없는 뭐 그런 영역이 그런 게 아니라고. 고1 때 이철주는 바보 똥멍청이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잘하잖아요. 나 이거 5%서 그때. 모래니 이랬다. 가요. 기울기가 이래. 그럼 얘들아 이렇게 쓸 줄 알아야지. 맞아요? 예. 기울기가 이거 y좌표는 몰라요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뭐 한대요? 뭐 한대? 그래 접한대. 그러니까 뭐라고 다시가 교점이 몇 개? 한 개. x좌표가 몇 개? 한 개. 연립방정식의 해가요. 해 x 값이 몇 개? 한 개. 맞아요? 얘가 뭐였다? 중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 연립을 하세요. 자, 이거 사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판별식까지 안 가도 된다. 얘 얘들아 중근을 갖는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봐. 중근을 갖는다는 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얘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얘 모아야 돼? 얘 모아야 돼 상수항?
9죠? m은 마이너스 6이겠죠. 그럼 직선의 방식은 뭐예요? 너잖아요? y는 2x 빼기 6 이렇게 나왔을 얘 마이너스 6이라고? 얘 9 나와야 돼. 왜? 완전 제곱이 되려면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 넣어야 되거든. 기억나죠? 이거 짜란? 이거의 절반이 마이너스 a인데 제곱이 얘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절반의 제곱이 돼야 돼요. 판매식 안 쓰셔도 돼요. 판매 써도 돼요. 써도 나와요. 써도 나와요. D0 해도 돼요. D0에도 나오고 이렇게 풀어도 나오고. 다음 52번. 얘들아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얘에 접하는데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평행하면 뭐만 같은 거야? 평행하면 뭐만 같아요? 두 직선이 평행하면 뭐만 같아요? 기울기. 기울기가 갖고 뭐가 달라요? y절편. y절편이 달라요. 맞아요? 그럼 너는 마삼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럼 a는 이미 나왔어요. 얘랑 평행하니까. 그럼 저거랑 풀이 방식이 똑같아요. 얘랑. 완전히 똑같아요. 아까도 기울기 2만 줬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기울기 마삼만 준 거예요. 그래서 위에랑 아래 문제 똑같은 문제라는 거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면 또 갖고 오세요. 어차피 또 할 거니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봐봐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부등식이 돼요. 그러니까 y가 제일 크다 y가 제일 작다 이 컨셉을 이해해야 위로 올라갈수록 y값이 크고 내려갈수록 y값이 작아. x축이 y는 0이니까 얘보다 올라가면 0보다 크고 내려가면 0보다 작아. 요걸 이해해야 돼. 그래프적으로. 요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걸 정확하게 이해, 부등식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했음? 좋아. 가요. 2차 함수는요. 잘 보세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2차 함수인데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데 자 얘는 쭉쭉 나가는 거 일부만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이해했을 때 이 함수는 위로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는 거예요. 쭉쭉 올라가는데 제일 큰 게 어딨어? 계속 올라가는데 여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그럼 얘 뭐밖에 없겠니? 최소값만 가질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대충 알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필기할 때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자 그래서 뭐부터 정의를 해야 되냐면 누구의 최대값 누구의 최소값인가부터 봐야지. 맞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최대 최소라는 건 뭐냐면 너의 최대 최소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라는 건 얘랑 같은 말인 거잖아. 그죠? 그럼 얘를 생략해봐. 얘 생략해봐요. 그럼 누구의 최대값이야?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중입니다. 오케이. y의 최대 최소야. 다시 부활시켜. 그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친구 y의 최대값이 없는 거예요. 왜? y값이 계속 커져요. 누가요? y값이 계속 커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어. 근데 뭐는 있어요?
제일 작은 y 값은 있지. 맞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이게 최소인 y 값이에요. 그럼 요 최소인 y 값은 누구랑 같이 똑같냐면 이 꼭지점이 예를 들면 뭐 m,n일 수 있잖아요. 꼭지점이. 그러면 이 n이라는 값이 이 점의 y 값이죠. 맞나요? 그럼 이 n이라는 값이 여기에 있는 점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값들 중에 제일 아래에 위치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왜 y 값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작아지거든. 맞아요? 그럼 네가 내려갈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y 값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가 최소 y 값이에요. 그럼 뭐라고 써놓으면 되냐면 최소 y 값은 꼭지점에 y 좌표가 a가 0보다 클 때, 아볼일 때 y가 최소값인 거예요. 너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너를 y의 최소값 이라고 부르고 얘를 함수의 최소값이라고도 부릅니다. 괜찮나요? 용어 정리 중이에요. 자, 그럼 얘는요? a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y 값이 계속 작아지지. 그러면은 최소값은 없는 거야. 계속 내려가니까. 뭐는 있어요? 최대값은 있는 거지. 어디에요? 여기지. 자, 우리가 y 최대인 y 값이에요. 그럼 이 최대의 y 값은 누구냐면 꼭지점에 여기 나 이거 지워도 돼요. 꼭지점의 y 값이겠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최대의 y 값이 어디서 걸리는 거야? 꼭지점의 y 좌표모. 이때 이 꼭지점의 y 좌표를 우리 뭐라고 부를 거라고? y의 최대값.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최소값만 갖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최대값만 갖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거는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요. 사랑이 됐어요? 괜찮아. 한 번 더 해줄까? 괜찮아요. 어때? 괜찮아요. 여기 중요해. 자, 용어 정리 중에 나랑 같이. 근데 이건 모든 실수에서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2차 함수가 있는데 x의 범위를 제한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2부터 4까지에서 라는 조건이 붙은 거야. 이 범위에서만 생각하래요.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 x는 2고 여기 x는 4예요. 그럼 이 사이만 존재하는 거잖아. 이 사이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죠. x가요. 이 사이가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 그래프는 어디만 있는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거야. 나머지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왜요? 우리가 주어진 범위에서 그 그래프가 없어. 맞아요? 그러면 이 제한된 범위에서 뭐라고 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제한된 범위. 제한된 범위에서는 2차 함수가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모두 갖습니다. 반드시. 다시 뭐라고? 제한된 범위에서 이 차 함수는 반드시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찾을 건데가 포인트잖아요. 그죠? 얘는 가장 위 점의 y좌표고요.
얘는 뭐예요? 가장 아래 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표시했듯이 이게 가장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이 점의 이 y좌표가 최대값이고요. 자, 얘가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잖아요. 이 점에 좌표가 있을 건데 여기에 y좌표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범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봐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때가 다르겠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대칭축이 꼭지점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를 잘 그리셔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오케이? 일단 필기하시고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한번 더 들으니까 좀 이해가 좀 되죠? 또 들으면 또 달라져. 자꾸 듣다 보면은 괜찮아져. 빠라바람 빰빰. 왜 안 써? 꼭 얘기를 해야 써? 맞아, 씨. 얘들아,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있잖아. 이거 선생님이 인강 한 10개 때려놓고 때려보고 그 다음에 정제해가지고 전달해주는 멘트들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딴 건 아니고 제한된 범위에서 문제 좀 풀어줄게요. 진짜 빨리 풀 거예요. 자, 대칭축 공식 다 기억나시죠? 대칭축 잡을 거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인정? 맞아요? 예. 빰빰 마이너스 맞음? 잘 봐, 이제 푼다.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볼이야 위볼이야? 위볼. x는 마이너스 2죠. 맞아요? 간다. 1이 가까워, 마3이 가까워. 마3이 가깝죠. 그럼 x는 마이너스 3, x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범위부터 요만큼이니까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뭐겠어요? 최소값이죠. 대칭축으로서 누가 뭐냐를 기준으로 최소값도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개중요해요. 그럼 이 점에 뭐라고요? 이 점의 y좌표가 최대고요. 이 점의 y좌표가 최소값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x좌표는 알아요.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얼마예요? 1이잖아.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이 함수 위점이잖아. 넣으면 돼. 불러주세요. 주여가 저희 x에 마이너스 2 좀 넣어줘라. 얼마야?
5요. 오, 최대값은 5. 읽어주세요. 마사요. 마사 끝. 최대값은 5, 최소값은 마사. 이렇게 풀어봅니다. 이제는 아모리볼에 대칭축만 잡으면 범위 딱 집어넣고 뭐가 중요하다고 얘들아? 둘 중에 누가 더 가깝냐야. 얘네들은 1 차이가 나고 얘네들은 지금 3 차이 나니까 얘가 더 멀잖아요. 얘들아 여러분 알지?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 y값이 같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위볼일 때는 잘 봐. 위볼일 때는 대칭축으로 멀수록 y값이 작아지고요. 아볼일 때는 대칭축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y값이 커져요. 그치? 그래서 누가 더 뭐냐 가까우냐는 꽤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범위에서. 하나만 더 풀어볼까? 요거 한번 해보자. 지어도 돼요? 지어도 돼요? 주영아! 네. 대칭식 공식 불러줘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렇지요. 얼마입니까? 마사. 마삼이죠? 갑니다. 아볼이볼. 위볼. 아볼. 아볼. 그러면은 대칭축이 x는 마삼이죠. 그러면 가요. 마이너스 1이 가까워 1이 가까워. 마일. 그럼 마일이 여기 있고요. 1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2범위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고요.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최소값입니다. 근데 이때 x좌표는 1인 거 알고 있고요. 이때 x좌표는 마이너스인 걸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됩니다. 최대값 1로 할게요. 1 넣으면은 얘 6이고요. 마이너스 1 넣을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을게요.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일. 1 마이너스 6인가요? 그럼 최대값은 6, 최소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문제가 풀린다는 거지. 그럼 누구한테 최대값을 줄 거고 누구한테 최소값을 줄 건지 누구 때문에 결정된 거예요? 대칭축으로부터 누가 더 뭐냐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대칭축이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알겠죠? 이걸로 푸는 겁니다. 자, 정리해놓고 A단계 빨리 풀어보세요. 딱 풀어보시오. 아볼이야 위볼이야? 위볼이죠? 대칭축으로 해봅시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얘가 빰빰해서 3이에요. x는 3이. 대칭축이었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x좌표가 3이었어요 라는 얘기고, 다른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전체범위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최대값만 존재하니까 얘가 최대값입니다. 그럼 얘를 구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x에 3을 넣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27 플러스 18 곱하기 3이면은 얼마야? 54. 54. 플러스 k 빼기 7인데 이게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6. 6이었대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넣으면 34니까 이거 20이죠? 20 플러스 k가 6입니다. 만약에 k는 마이너스 14였어요. 그런 걸 알 수 있죠. 괜찮나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계산은 넘어가죠. 이건 7로 가요. 자, 이번에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예요. 마찬가지야. 아볼이야 이볼이야? 아볼. 대칭축을 구해야겠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입니다. 얘가 지금 2, 저쪽으로 해요. 자, 제한된 범위가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1하고 4죠? 누가 더 가까워요? 1이 가깝죠? 정신이 되는데 4가 멀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맞나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여기서 최소값을 갖겠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4였대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4,4를 지나요 란 말은 똑같은 거니까 x에 4를 집어넣으면 32 빼기 4, 8, 32 플러스 k가 4여야 한대요. 그럼 k가 얼마였다? 4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별표. 여기 써놓으세요. 이 유형은 최대 최소 구하는 거를 두 번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 하는 문제고 방식은 치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치환을 할 겁니다. 보세요. 딱 봐도 겹치는 게 있지. 너네도 겹치잖아. 잘 들어요. x제곱 빼기 2x를 a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y는 a제곱 플러스 4a 빼기 3인 거야. 그죠? 그럼 이 친구를 이제 a를 x처럼 취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a의 범위가 필요해. 그럼 이 a의 범위는 누구로 구할 거냐면 너로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먼저 a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a의 범위를 구하는 중이에요. a의 범위를 구하자. 자, a라는 친구는 x제곱 빼기 2x입니다. 잘 들어요? 여기서 a의 역할은 y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y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x고 얘 y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그럼 갑니다. 아버리입니까? 위보줍니까? 아버리. 대칭축 할게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가 x는 1이라는 대칭축을 갖고 있잖아요. 자, 즉 x의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봐봐. 문제에 써있잖아. 범위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네. 뭐?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실수 전체인 거야 x가. 그럼 여기에 최소값만 있는 거야. 1을 집어넣어 주세요.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봐봐요. 이 a라는 y 친구는 이게 최소값이지. 맞아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a라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겠지. 이게 뭐예요? a의 범위예요. 오케이? 뭐라고요? a가 제일 낮은 곳이 a가 마이너스 1인 곳이 얘가 최소라며.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다른 값들은 얘보다 크겠지 이런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a의 범위를 어디다 집어넣어?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 범위에서의 저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요. 갑니다. 야, 아무리 이제 여기서는 이제 a 역할이 뭐예요? x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a 역할이 이제 x야. 아몰이야, 위몰이야. a를 x처럼 생각해. 아몰. 대세축 잡습니다. 얘는 x가 아니라 a예요. a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야. 대칭축이 a는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이야. 그러면은 범위가 어디부터예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가 a는 마이너스 1이 있겠지. 맞나요?
이거보다 어디 쪽이에요? 큰 쪽이니까 요 범위만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이 어디서 걸려요? 너지. 이거 최소값이죠. y좌표. 괜찮아요? 다시 a의 범위는 어디부터라고? 마이너스 1부터라며.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원래는 대칭축인데 이 범위에 대칭축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은 여기서 최소값을 갖겠죠. 제일 아래에 있는 곳이 여기잖아요. 주어진 범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 맞아요?